남편 몰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남편인 것처럼 속이고 법정에 가서 이혼을 했다.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인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되겠죠. 그리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, 법원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유효한 이유라고 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혼 무효가 되는 거죠. 일단 이혼이 되려고 하면은 이혼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, 그 합치의 의사에 따라서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지도 않았죠. 왜냐하면은 상대방도 이혼을 하겠다, 나도 이혼을 하겠다. 그 의사에 먼저 합치가 성립이 되고, 그 성립된 의사를 절차를 이행하는, 그게 이제 전반적인 사법 절차 과정인 건데, 이 의사가 합치됐다는 게 확인이 아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거고, 의사가 없는 거는 효력이 없다.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. 이렇게 하는 거는 형사적인 처벌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죠.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부부 생활 공동을 위해서 사용된 경우라고 하면은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죠. 그래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적극재산,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빚, 그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다,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근저당 4억을 했다. 그래서 우리 돈이 6억이 들어갔다. 그러면은 10억을 다 재산분할로 보지 않고 10억에서 4억을 뺀 6억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히 그래 그거는 빼고 이제 남는 거로 나눠야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나눌 거보다 갚을 게 더 많은 경우예요.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, 사실상 그런 경우 재판이 판결문 나오는 경우는 뭐 별로 없기는 하고, 그냥 각자 명의는 각자로 귀속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판결문으로 누가 얼마큼 채무를 부담해라 라는 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편 몰래 거액의 빚을 졌다. 그 몰래 거액의 빚을 진 내용이 뭐 본인의 어떤 사치나 아니면은 뭐 유흥이나 도박 뭐 그런 데 돈을 썼다고 하면은 이거는 혼인 생활을 위해서 사용한 돈은 아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은 되지 않고 뭐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.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부생활 공동을 위해서 유지, 형성, 뭐 기여된 재산 모두 포함이 재산분할 되는데, 그 재산분할 대상에는 적극재산, 가지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, 채무도 대상이 되는 거고, 도박빚도 그러고,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간녀랑 바람 피는데 뭐 명품 선물을 주고 그 사람 뭐 집을 구해주고 뭐 그랬다. 이것도 내 빚으로 했다. 그런데 그것까지 원래 본처가 책임을 져라? 그건 좀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공동으로 하면서 형성됐느냐가 핵심이고, 그 내용이 맞다고 하면 분할 대상,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. 아내가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하면 이거는 일단은 질병이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.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? 뭐 나를 사랑하지 않나?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, 일단은 부부관계라는 것 자체가 서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내 사랑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.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게 된 원인을 먼저 찾고, 근데 그 원인이 알고 보니까 신경계 질환이에요. 병인 거예요. 그럼 질병이니까 고쳐야죠. 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치매 걸렸다고 버려요? 안 걸렸다고 버려요? 안 그러잖아요. 그것처럼 이거는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, 그 질병이 나한테까지 피해를 준다는 이제 그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,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둘은 같이 이거를 치료를 하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. 근데 상대방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나는 왜 멀쩡한데 나를 왜 정신병자 취급하느냐. 상대방이 그 자기의 객관적인 상황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주지를 시키고 질병을 이제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게 서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해결을 하는 게 원칙이고, 근데 상대방이 이걸 너무 거절을 한다. 그런 경우에 일단 이혼 재판을 거세요. 그 다음에 판사님한테 신청할 수 있어요.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이랑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도 전문 심리 상담사를 붙여서 상담을 계속 시켜줘요. 그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지를 하고 그걸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부부관계는 회복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재판을 꼭 이혼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끝장을 낼 거야 라는 게 아니라
상대방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제3자라는 법원기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인지를 시키고 그 개선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혼 재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사례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시 화해하고 잘 사는 경우도 여러 봤어요.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재산은 분할을 해주는 게 안전하죠. 그래서 이혼 재판이라는 게 꼭 어떤 갈라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질병이 이제 마약 중독이다. 그건 이혼할 수도 있어요. 범죄니까. 근데 그걸 내가 다시 이제 치료를 하면서 다시 살지 말지는 의료인의 몫인 것 같아요.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잘 치료를 해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.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바로 이혼을 하고 싶다. 둘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. 그건 일단은 범죄가 됐기 때문에. 만약에 배우자가 상간녀한테 뭐 집을 해주고 명품을 선물을 하고 뭐 차를 사주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거기 한 5억을 썼어요. 그러면은 이미 나한테는 5억이 없잖아요. 그럼 그 5억도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거든요. 지금은 이 사람한테 없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빌려줬다거나 아니면 증여했다거나 이제 있어야 되는 돈이 없는 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고가의 명품을 사가지고 다 그 사람한테 줬다거나 그런 것들을 남자가 쓸 건 아니거든요. 그럼 그건 누군가한테 줬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토지에 확인이 안 된다. 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. 은닉하고 있다는 거랑 비슷하게 취급하는 거예요. 통장에 있던 5억을 내가 현금을 다 뺐어요.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.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 돈은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, 은닉하고 있다 취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, 그거 내가 은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간녀 줬는데요. 당연히 그거도 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있던 5억이 있고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2억밖에 없다. 그러면 다 해서 7억 5천이잖아요. 반반 나온다고 할 때 내가 2억을 다 가져도 돈이 부족해요. 이렇게 되면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 분할해서 1억 5천을 주라는 판결문이 나옵니다. 그 배우자한테는 이제 1억 5천을 이제 안 주면은 이제 뭐 집행을 하고 이제 압류를 하고, 상간녀도 이미 이 사람이 이거를 다 줘가지고 이 사람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를 알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상간녀한테 그 돈을 뺏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.